다섯으로 끝인 줄 알았지? 웹툰 하렘의 남자들 줄거리 리뷰 4부. 틀라로드라는 수수께끼의 단어와 500년 전 몰살되었다는 흑마법사의 저주, 혼란스러운 상황 속 라틸의 즉위 축하연 행사까지 다가옵니다. 그곳에서 하렘의 새로운 얼굴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직 꿀꿀툰에서만 볼 수 있는 꿀잼 영상 하렘의 남자들 줄거리 리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하 감옥을 나서는 라틸에게 시종장은 그녀가 명한 칼라인의 과거 조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란한 연애사는 없었으며 용병 활동으로 온갖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허황된 소문이 많아 진위 여부를 가리기가 어려웠다는 소감. 그럼 도대체 어디서 그런 야한 행동을 배운 거지? 의문을 갖는 라틸에게 시종장은 폐하께서 후궁들을 모아만 두고 총애하지 않으시면 귀족들이 곧 국서 문제를 거론하며 귀찮게 굴 겁니다. 시종장의 말에 따라 오랜만에 하렘을 방문한 라틸은 함께 있는 라나문과 칼라인의 모습에 어쩐지 난처해지고 결국 30분도 채 안 돼서 다시 집무실로 돌아오는데요. 시종장은 그런 라틸에게 현재 후궁이 마음에 차지 않은 것이라면 3명 정도 더 받아도 된다 말하지만 의도적인 서넛의 방해로 둘의 대화가 끊기게 됩니다. 서넛은 유연하게 대화의 화제를 틀라 황자로 옮기고 자신이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나서지만 라틸은 이를 타시르에게 맡겨볼 생각이라 말합니다. 라틸은 타시르를 불러 틀라의 지지자들이 선왕제의 죽음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들이 선왕제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볼 것을 명합니다. 이에 타시르는 은밀히 미소 지어 보이며 일을 잘 해오면 절 품어주십시오. 이러저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가운데 한나라의 황제가 된 이상 라틸 역시 즉위 축하연을 열어야 했습니다. 보통 이런 연회는 황제의 배우자가 맡아보는 것이 관례, 연회의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은 가뜩이나 바쁜 라틸에게 무리한 일정이었습니다. 시종장은 이 일을 맡길 사람으로 후궁 라나문을 추천하지만 라틸은 본인들의 의사가 더욱 중요하다며 하렘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도착한 하렘의 분위기는 어수선했습니다. 대신관이 써주었다는 부적이 분실돼 클라인 왕자가 하렘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죠. 이를 지켜보고 있던 라나문은 다른 후궁이 클라인 황제의 방에서 나온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 후궁의 정체는 칼라인이었죠. 하지만 칼라인은 결백을 주장합니다. 결국 라틸은 경비단장을 시켜 하렘 내 모든 방안을 다 뒤져서라도 클라인의 부적을 찾아낼 것을 명합니다. 이 모습을 본 클라인은 라틸의 손을 잡고 자신의 편을 들어주어 좋다고 말합니다. 클라인과 라틸이 자리를 뜨자 라나문은 칼라인에게 왜 거짓말을 했는지 추궁하며 그의 팔을 잡고 이에 칼라인은 엄청난 악력으로 라나문의 얼굴을 잡고는 함부로 설쳐대면 고운 껍데기만 남겨두고 이성은 없애버리는 수가 있다. 칼라인의 위협에도 눈 하나 꼼짝 안 하는 라나문. 아트락시 공작에게 칼라인에 대해 조사해달라 요청할 것을 시종 카르둔에게 명합니다. 결국 라틸은 게스타와 타시르를 축하연의 담당자로 정하고 별다른 다툼이 없던 두 사람이라 평탄하게 준비할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둘의 의견은 처음부터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순둥이 도련님이었던 게스타는 이제껏 감춰왔던 본 모습을 타시르에게 보이고 매번 살벌한 다툼이 계속되는 와중에 겨우겨우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한편 그노시스 신관의 요청에 의해 소스타 영지에서 온 힌나노 신관이 당도하고 라틸은 그에게 로드를 경배하라 라는 말의 의미와 저주에 걸린 시체 때문에 생기는 좀비를 없앨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노신관은 라틸의 의중을 알기 위해 1000년 전에도 흑마법사들이 몰살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되묻죠. 어쩌면 500년 주기로 흑마법사들의 부흥기가 오는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기록들은 모두 실전된 상태. 실망하는 라틸에게 노신관은 대신관이 구마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문제는 대신관이 정체를 감추고 지내기에
그가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노신관은 대신관과 연이 닿아 그의 행방을 알고 있는 상태. 그는 라틸에게 서신을 써줄 것을 부탁합니다. 뒤숭숭한 기분에 잠이 오지 않던 라틸은 클라인을 찾아가고 클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넛이 찾아와 라틸에게 급한 일을 알립니다. 헨라 노신관이 수도를 빠져나가 마차로 15분쯤 이동한 뒤 살해당했다는 것이었죠. 마부와 수행원까지 모두 죽어 범인의 정체는 오리무중. 이에 더해 라틸이 노신관에게 맡긴 편지 또한 사라졌다는 것인데요. 대신관을 불러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적들이 그걸 막고 싶어 한다면 더욱 실행해야죠. 다음날 라틸은 전국의 게시판에 대신관을 즉위축하연에 초청한다는 공문을 게시합니다. 한편 매번 자신에게 찾아오자마자 사라져버리는 라틸 때문에 클라인은 무척 심란해지고 그런 그의 속을 걱정하는 척하며 긁는 게스타에게 발끈한 클라인은 또다시 게스타와 몸싸움을 벌입니다. 이 모습을 본 라틸은 화를 내며 계속 이럴 거면 클라인에게 카리센으로 돌아갈 것을 명합니다. 그동안의 서름이 복받친 클라인은 방으로 돌아와 짐을 싸고 이를 지켜보던 악시아는 흥분한 클라인을 진정시킵니다. 라틸은 그 길로 타시르의 방으로 향합니다. 그의 방에 배치되어 있는 수많은 책을 보며 마치 연구에 미친 학자의 방 같다는 소감을 남기죠. 지금까지의 조사 상황에 대해 묻는 라틸. 아쉽게도 틀라 황자와 선왕제 사이에 이렇다 할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타시르는 라틸이 클라인을 버려두고 사라진 탓에 클라인이 정원에서 눈물을 흘려 모두에게 놀림거리가 됐음을 이야기합니다. 황자님도 이번 일로 많이 반성하셨을 테니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시지요. 별로 남을 두둔해줄 성정으로는 보이지 않는 타시르가 이런 말을 하다니 라틸은 별다른 대꾸 없이 그의 방을 나섭니다. 그가 클라인을 도운 이유는 두 가지. 첫째로 클라인과 가까워져 하이신스의 성격을 알아내기 위함. 둘째로 클라인 황자가 없어지면 아마 게스타는 다음으로 자기 본성을 아는 나를 노릴 거다. 그러니 내가 황자를 지켜줘야지. 라틸은 클라인에게 미안함을 느껴 그날 밤 클라인을 찾아가고 급한 일이 생겼다는 서넛의 말에 또다시 라틸이 자신을 두고 가버릴까 두려웠던 클라인은 라틸을 껴안고 가지 말라 매달립니다. 라틸은 그런 그를 달래며 1시간 안에 올 것을 약속하죠. 라틸은 연회 때 비공식적으로 찾아오겠다는 대신관의 편지를 읽고 이를 시종장과 서넛에게 공유합니다. 약속대로 클라인에게 향하는 라틸. 이를 보는 서넛의 표정은 어둡기만 합니다. 즉위축하연 개최일. 저녁이 되자 마침내 연회가 시작되고 대신관을 찾느라 집중하고 있던 라틸에게 시종장은 후궁들 중 첫 춤상대를 골라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라틸은 라나문을 선택합니다. 춤을 추며 라나문은 계속 라틸의 발을 밟는데요. 라틸의 핀잔에 라나문은 폐하의 무관심이 제 마음을 짓밟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폐하만 기다립니다. 춤을 추는 3분만이라도 자신이 라틸의 발을 밟게 해달라고 말하는 라나문. 라틸은 라나문에게 그가 기다리는 것이 라틸 자신인지 아니면 황제인지 묻습니다. 황제라는 라나문의 대답에 라틸은 사랑을 속삭이는 입보다 욕망에 충실한 입을 더 믿는다 말하죠. 라나문과의 춤이 끝나고 라틸은 자신을 향한 누군가의 시선을 느낍니다.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라틸은 낯선 누군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역시 대신관의 존재를 쫓고 있었는데요. 희한한 일은 라틸의 귀에 그의 생각이 들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타인의 속마음을 듣는 능력이라니 어렸을 때 이런 능력을 가진 조상이 있었다고 듣긴 했지만 지어낸 건 줄 알았는데. 라틸은 몰래 그의 뒤를 쫓고 수많은 자객들에게 둘러싸인 대신관을 발견합니다. 경비병 중 첩자가 있었던 것이었죠. 라틸은 엄청난 검술 실력으로 자객들을 상대합니다. 하지만 대신관의 실력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대신관은 라틸에게 자신 역시 구마 방법은 알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존재 자체로 흑마법을 억누를 수는 있다고 덧붙입니다. 라틸이 즉위한 후 습격 빈도가 부쩍 늘었다 말하는 대신관.
역시 아바마마의 암살부터 이번 습격까지 모두 연관된 건가? 생각에 잠긴 라틸에게 대신관은 자신을 하렘으로 받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관이 하렘에 들어가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할 터 라틸은 이를 허락합니다. 갑작스런 뉴페이스의 출현에 기존 후궁들의 심기는 무척이나 불편해집니다. 그중 칼라인이 무척이나 심해 보였죠. 먼저 연회장을 뜬 칼라인이 걱정된 라틸은 그를 찾아가고 자신은 아픈 것이 아니라 질투 때문에 그런 것이라 말하며 칼라인은 애달픈 표정으로 라틸에게 안깁니다. 라틸은 홀로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 대신관과 자신을 습격했던 자객들을 만나고 우리들 중 누구도 입을 열지 않을 거란 자객의 말에 라틸은 어디 한번 버텨보라 으름장을 놓습니다. 취조를 끝낸 후 밖으로 나온 라틸은 써넛과 시종장에게 범인들 말이 틀라가 살아있다더군요. 처형당했던 틀라가 사실은 살아있고 진앙인 여운님의 조력으로 일을 꾸미고 있다. 여운님이 머리에 구슬을 넣어둔 뒤 잠입했더니 근처에 대신관이 있을 때 머리가 몹시 아파 알 수 있었다. 틀라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흑마법을 이용한 건지 아니면 틀라가 흑마법사인 것인지. 내부에 적이 있다는 건 확실해. 속마음을 읽는 능력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누가 배신자인지 대번에 알아낼 수 있을 텐데. 라틸은 오빠 레안에게 연락해 대연자와 함께 방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한편 대신관 자이신은 무사히 하렘에 입성하고 그날 밤 라틸은 자이신의 처소를 찾고 대담한 그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자신은 타락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박력 있는 그의 말에 라틸은 애써 침착하게 대응하고 그에게 이상한 능력이 나타났다 사라지길 반복하는 현상에 대해 묻습니다. 하지만 대신관인 그조차 모르는 현상이었죠. 실망한 것도 잠시 라틸은 직접 시험해서 알아보기로 결심합니다. 그 길로 라나문을 찾아간 라틸. 하지만 칼라인에게서와 마찬가지로 그의 속마음이 들리지 않고 그 다음으로 찾아간 타시르. 대뜸 상의탈의를 하며 라틸을 당황스럽게 만드는데요. 역시나 그의 속마음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클라인. 이번에는 라틸과 함께 있고 싶은 클라인의 속마음이 라틸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라틸의 요청대로 대현자와 레안 황자가 궁에 도착하고 반가움도 잠시 라틸은 대현자에게 구마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대현자 역시 헨나 노신관과 마찬가지로 흑마법사들이 500년 주기로 부흥한다는 것을 알아낸 상태였죠. 흑마법사들과 함께 부활하는 부정한 존재는 죽은 자를 먹는 식식귀, 산자의 피를 빨아먹는 뱀파이어가 있습니다. 흑마법사들은 사람이지만 이들과 힘을 합쳐 권세를 키우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이들을 통솔하는 로드가 있다고 말하는 대현자. 만약 틀라 황자가 살아있고 그가 전설 속의 로드라면 결국 다시 그를 죽여야 한다고 덧붙이는데요. 대현자는 틀라 황자의 위치와 다른 구마 방법, 약점이 있는지를 알아볼 것을 라틸에게 약속합니다. 그렇게 대신관과 레아는 궁을 떠나죠. 홀로 남은 라틸은 자신의 능력이 발현되는 순간이 상대가 동요하거나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거나 아니면 강하게 열망하는 게 있을 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길로 라틸은 서넛에게 일경비단을 집합시켜 기합을 줄 것을 명하죠. 라틸이 예상한 대로 첩자의 생각이 그녀의 귀에 들려오고 더욱 확실한 정황을 잡기 위해 라틸은 그 길로 타시르를 찾아가 일경비단에 있는 기사의 곁에 누군가를 붙여줄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타시르와 함께 직접 추적을 시작하는데요. 지금까지 총 53화까지 연재된 웹툰 하렘의 남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보위에 오른 라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과 연달아 발생하는 기이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거기에 오직 그녀만을 바라보는 6 후궁들의 이야기가 매력적인 웹툰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라틸은 모든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도대체 죽은 툴라 황제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는지 흥미진진한 전개가 기대되는 웹툰 하렘의 남자들. 또 다른 이야기와 영상이 궁금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꿀꿀 툰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